자, 지금 우리가 서블릿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적용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서블릿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분. 자, 문제점이 뭘까요? 자, 쉽게 말해서 HTML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블릿이라는 거는 뭐냐면 HTML 생성기란 말이에요. HTML 생성기인데 해당 서블릿을 통해서 완성된 녀석,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된 녀석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만 딱 봐서는 뭐가 완성될 거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룰, 지금 이 서블릿에서는 자바룰을 무조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HTML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HTML을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div라는 걸, div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클래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여할 거예요. a라는 이름을 붙여줄 건데, 자, .a 해가지고 이 css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200픽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게 있는데 컬러를 뭐 레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바에다가 복사해서 쓴다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rq get 자, append라고 썼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CSS를 적용해줘야 되는데 rq append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타일이라는 거는 내부 스타일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썼던 코드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붙이는데도 여기 보면 큰 따옴표가 문법이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이렇게 일일이 다 붙여줘야 되고. 자, 한번 볼까요? 반영이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박스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번거로워요. HTML 코드를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애초에 여기는 HTML을 만들기에는 충분히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가? 서블릿이. 그러면 자바가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뭐 펄이라든지 PHP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PHP라는 게 PHP가 치고 올라왔어요. 뭐 요즘은 리액트인데, 자, 어쨌든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바가 처음부터 높은 인기를 받은 건 아닙니다. 자바 자체가 HTML과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블릿에서 두 번째 문법 버전을 만든 건데, 자, 서블릿에 맞는 방법을 두 가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무슨 방식이 있냐면 바로 JSP 방식.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블릿 방식. 자, 두 번째는 JSP 방식.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자, 여러분들이 JSP를 사용하려면 JSP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웹앱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구구단.jsp, 확장 저명 주의하세요. .jsp로 만들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요거는 참고로 제가 드릴 거예요.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요 안에다가 JSP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JSP의 파일은 HTML과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div. 근데 참고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커뮤니티 버전이라 div 쓴 다음에 탭해서 이렇게 쓰는 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건 야매인데, 파일 있죠, 파일. 요거 왼쪽에 파일 누른 다음에 여기 세팅스 들어간 다음에 세팅스 들어가면 에디터라고 있어요. 세 번째 보이죠? 에디터. 요거 클릭하고 여기에 보면 파일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일 타입스. 그러면 파일 타입에 보면 기본적으로 JSP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JSP, syntax highlight 뭐 이렇게. 그러면 JSP가 쓰고 있는 게 이제 확장자명의 JSP랑 JSPF인데, 요 두 개의 확장자명을 뭐 누구한테 주냐면 HTML한테 그걸 부여를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있죠. 플러스해서
별점 JSP. 그 다음에 별점 JSPF. 오케이 눌러주시고 뭐 이거 나오면 그냥 와일드 카드 이렇게 누르세요. 자 어플라이 하시고 오케이 하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확장자명을 ASML에서 JSP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료 버전, 유료 버전은 안 그런데 무료 버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div 쓴 다음에 탭하는 게 가능합니다. 좀 야매 버전이에요. 자 클래스 A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스타일 그 다음에 .a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써줘야 됩니다. 자동 완성 기능이 없어요. 참고로 아까 hey ghi 얘를 200픽셀 위드를 200픽셀 근데 h igh죠 igh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오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쓸 때.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X 눌러서 자 원래는 우리가 구구단전 서블릿에서 지금 요렇게 썼잖아요. 어펜드 바디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면 어쨌든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RQ 어펜드 바디에서 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큰 따옴표를 3개를 붙이면 여기다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기다가 이제는 구구남.jsp라고 적어줘야 돼요. 보이시네? 박스 나오는 거 그죠? 자 실제 JSP는 이 JSP도 결국에는 뭐냐면 JSP도 뭐라고 하냐면 서블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블릿.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방금 요런 식으로 썼던 거 있잖아요. 방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요렇게 쓴 게 자바 서블릿 안으로 들어가서 컴파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ASML 코드 짜는 것처럼 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반영이 잘 된다. 자 그러면 구구단을 여기다가 써볼 건데 구구단을 여기다 써볼 거거든요. 자, H1 한 다음에 여기다 5단이라 써보겠습니다. 5단. div를 3개 써줄 건데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3개도 만들어져요. 자, 5 곱하기 1은 5.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52, 53, 520, 53, 15.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되죠. 잘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강사님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ASML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자 프로젝트 보면 제가 index.asml을 만들었죠. 자 ASML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쓴 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ASML과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ASML은 여기다가 자바 코드를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JSP라고 만든 거는 여기다가 자바 코드를 쓰는 게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여기는 자바 로직을 넣는 게 가능해서 내가 만약에 5단을 3단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ASML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 3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당되는 값도 다 수정해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바 문법을 쓸 수 있는데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문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쓰고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단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법이에요. 여기다가 는, 단 이런 식으로 퍼센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9가 여기에 치안이 됩니다. 자 이건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치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단이 여기 치안돼요. 5 대신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얘는 뭐예요? 곱하기 1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다운트 JSP 하면 보이시나요? 반영이 되는 거.
자바 로직 해가지고 자바 로직이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요 안쪽 여러분들이 요렇게 쓴 거는 요 안쪽 세상은 자바 세상이에요. 좋은 점은 뭘까요? 제가 이걸 단을 6으로 바꿔도 적용이 돼요. 보이시나요? 한 번에 고쳐지죠. 여러분들이 이걸 ASMR로 하려봐요. 굉장히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다가 폼을 쓸게요. int i는 1. 참고로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써줘야 돼요. 이해 싫으신 분들은 유료 버전 사세요. 유료 버전 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1 대신에 i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 대신에 이것도 i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얘게 중괄호 반복문 시작. 얘는 반복문 끝.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i가 몇부터 몇까지? 1부터 9까지. 실행해볼까요? 잘 나오죠. 그렇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리미트도 적용할 수 있겠죠. 나는 리미트를 예를 들어서 뭐 7까지 곱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9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리미터 써주면 되겠죠. 잘 되죠. 7까지 곱해지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REQ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EQ를 이용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REQ get parameter라고 적어주면 되겠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오류나요? 왜 그러냐면 파스인트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렇게 get parameter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을 받아오면 무조건 뭘로 들어온다? 문장이라 들어온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 JSP 안에서는 REQ를 못 써요. 무조건 풀네임을 적어줘야 됩니다.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티저, 파스인트 이거를 일일이 다 적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리미트도 어떻게 이렇게 다 적어줘요. 번거롭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JSP에서 정해놨어요. 단축 표현을 쓸 수 없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네임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뭐예요? 여기다가 다는 뭐 5. 그 다음에 리미트는 이거 안 써주면 오류납니다. 다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못 써줘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해당된 거예요? 여기 지금 RQ append body 해가지고 즉 RESP 요거죠. 원래 이렇게 썼잖아요. RESP 쓴 다음에 getWriter 쓴 다음에 append 여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거대한 HTML을 다 쓴다 해봐요. append에다가 그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JSP 문법을 이용해서 자바 세상 그죠? 여기가 자바 문법 시작, 자바 문법 끝 그죠? 자, 이것만 해놓으면 여기 안에는 다 HTML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습니다. 구단 JSP 도입. 됐습니다.